끔찍해요.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을 수 있냐 이거죠. 아니 지가 좋아서 나한테 한 거지. 내가 언제 일 시켰냐 이거지. 진짜 욕이 나오는데 예, 욕은 예. 할 수 없고 네, 누군가 도움 요청하셔야 돼요. 누군가 도와줄 겁니다. 이 가스라이팅에 또 네.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촬영한 유튜브를 봤거든요. 네.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약사분이 약사분은 공부도 진짜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. 네. 근데 그분이 가스라이팅을 무속인한테 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모두 빼앗긴 사건을 교수님께서 취재한 거를 봤거든요. 네, 네. 그게 사실은 네. 이제 어떤 방송에서 제가 한 거 유튜브 이제 제 방으로 나간 거 보신 것 같은데 네네네. 피해 금액만 거의 20억대가 돼요. 와, 파악이 된 게. 20억. 전 재산 다 날리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네.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무속인뿐만 아니라 종교 사기하고 연루된 가스라이팅이 제일 무서워요. 그게 저도 무서운 것 같아요, 진짜. 그죠? 네, 제가 아는 분은 네. 이제 무속인 분께 뭐 굿한다고 평생 모은 모든 돈을 빼앗기신 분이 있더라고요. 네, 저 주변에 2명이나 있었어요. 그렇죠. 예.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. 말려도 안 돼요, 이게. 맞아, 말려봤죠? 맞아. 안 통해요. 이게 약간 콘크리트 벽에다 그분이- 얘기하는 거 같죠? 네. 나만 나쁜 사람 되더라고. 맞아, 맞아. 예, 그래갖고 한 분은 실제로 제가 막으려고 거기다 기부하면 안 돼요 그랬는데 끝내 집을 넘기더라고요. 아, 방법이 없죠. 뭐 말을 안 듣는데. 그러니까 이게 그 종교 사기, 그러니까 종교 사기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종교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. 네. 근데 어디서 이제 뭐 종교인 자격증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네. 약사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운이 안 좋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누가 소개해준 이제 무속인을 만나러 간 거라. 이게 사입이에요. 근데 갔더니 네가 사고 난 건 소위 뭐 삼재 이런 거 있잖아요. 험악한 일이 너한테 다 도래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적이나 이렇게 구술해주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몇 천만 원 주고 굿도하고 이제 부적도 써줬고요. 똑같은 수법. 선생님 아는 것도 그런 사례죠. 네, 그쵸.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갑자기 자기 신내림을 받고 신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. 아, 그러다가 이제 자기 하던 사업체 다 팔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경남의 모 지역의 시골 도시로 내려가갖고 거기서 약국을 하다가 부호 조치당한 사례가 있어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왜 그랬냐 모르겠다 자기 탓이 아니라 나를 이용한 저 사람이 나쁘잖아요. 그쵸. 근데 가스라이팅 당한 분들이 이제 종국적으로 보면 자기 원망을 해요. 아, 내가 왜 안타까워. 당했지 이러거든요. 그분이 착하고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쵸. 뭐 많이 배우고 뭐 집안이 좋고 뭐 가진 게 많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앞에 나타났을 때 이걸 막을 방법, 심리적인 그 소위 방어적 기제 있잖아요. 이 기제가 네. 없으면 그냥 이제 매몰차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겠지만 이 의심을 이렇게 거듭해서 해봐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사람을 좀 잘 믿다 보니까 네.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남자친구도 그렇고 좀 잘 믿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상대방을 의심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 걸로 인식을 해요.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신뢰를 범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 같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선생님 갑자기 저한테 교수님 저 사람 이상해요 그러면 아이 사람 저 사람 멀쩡한 애인데 믿어야지 왜 그 헛소리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. 그쵸.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. 맞아.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시겠지만 그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에서 사람만 가지고 선진국이 된 케이스다 보니까 사람 자체를 귀하게 보는 게 맞아요. 그건 맞는데 네.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나한테는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지금도 다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 시스템이. 그쵸.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 자체는 죄악이고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건 내가 좀 나쁜 것 같고 이런 약간 좀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. 맞아. 사회적 시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. 또 선뜻 이렇게 막 의심하고 이런 행동을 약간 꺼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직업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탐정과 범죄학을 하니까 저는 의심을 하잖아요. 제가 참 네. 직업이 좋은 게 너무... 저 사람 이상해 그러면 네. 교수님 촉이 그런가 봐요? 이러고 믿어요.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일반 선생님 같은 이제 다른 직업의 전문가인데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왜 언니만 그래요? 우리 동생만 그렇게 생각해? 맞아, 이러잖아요. 유난이다 이런 얘기. 거기다 또 하나는 이 가스라이터들이 주로요 뭐 하냐면 타겟이잖아요. 찾을 때 두 가지를 찾아요. 뭐요?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현재 자기 바운더리 아닌 지역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을 주로 공격 대상으로 해요. 그래서 이런 말씀도 죄송하지만 유학생들이 가스라이팅 많이 당하고 초토화돼 갖고 귀국 가는 사례도 많이 봐요. 유학을 갔을 때 미국 대학 같은 거 여자나 남자들이 갔을 때 교포들 누굴 만났는데 나는 그 나라 사람 아니잖아. 유학만 간 거지.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잘해주면서 막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. 아,
진짜 당하기 쉽겠다. 예,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이 혼자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자존감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. 네, 그쵸, 자존감이 맞죠. 약하다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그냥 성격 자체가 좀 위축돼 있는 성격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을 센 사람을 만났다거나 학교 다닐 때 너무 터프한 학교만 제가 고등학교, 중학교 이런 데 나왔거든요. 애들 네. 막 패싸움하고 막 이런 데만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위축이 되잖아요. 그리고 네. 칭찬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 그거 완전 꿀이거든.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이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획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. 그래서 세 가지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 있잖아요.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과연 진실이 될까? 맞을까? 이거에 대해서 좀 체크하는 마인드가 좀 있으면 좀 가스라이팅 덜 당한다 보고요. 네. 두 번째는 내가 혹시라도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그 해결을 하려고 그래야지 누군가에서 힐러가 나타나 갖고 나를 이렇게 더 보듬어주는 게 맞진 않거든요.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좀 어려운 영역에서 혼자 들어가 있다면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. 여러 사람 더 만나야 되는데 이지웨이를 선택하는 거예요. 쉬운 길을. 네. 내가 유학을 갔는데 이 사람이 통역도 다 해주고 모르는 그 나라 사람도 알게 해주고 너무 좋잖아. 그쵸. 너무 거기에 편하죠. 종속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. 교수님께서 공무원 또는 직장인 사례가 많다고도 했었는데요. 네. 구체적으로 또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냐면요. 아까는 제가 고용노동적인 그 어떤 범죄를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월급도 안 주고 막 밤내 부려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직장 상사 얘기했잖아요.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네. 간부가 특정 직원을 딱 찝어요. 너무 착하고 시키는 일을 잘하거든. 또 머리도 좋아. 근데 문제는 뭐냐? 주체성이 좀 약해. 그럼 이때부터 뭐 하냐면 아유 김주무가 내가 이번에 어디 부서를 가는데 형 따라와서 같이 일 좀 할래? 이래갖고요. 자기가 하는 부서에 일 쉽게 하려고 그 착한 직원을 계속 끌고 다녀요. 이것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나 주변에 많이 봐요. 그쵸. 그래 끌고 다니면서 자기를 다 넘겨. 일을 잘하거든. 근데 문제는 실적은 이 후배 직원의 실적이 될까요? 아니면 이 간부의 실적이 될까요? 간부님의 그렇죠. 실적이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든 과실은 자기가 다 따먹고 후배만요 진짜 어둠의 세계에서 계속 밤새 야근하는 거라 제가 이런 사례도 본 적 그쵸. 많아요.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네. 공무원이나 이제 직장인들 특강을 갈 때 상담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한테. 강의 끝나고. 아니 그래도 이게 상담 받으러 가는 분들은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용기가 상황을 있는 아니까. 자인데 그리고 또 남의 사례 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왜 그러면 본인이 못 나타나니까 와서 어떤 또 관청에 가면 교수님 저희 직원 하나가 교수님 딱 사례인데 제가 걔를 너무 위하거든요. 근데 네. 부탁인데 한번 만나 주실래?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끔찍해요.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을 수 있냐 이거죠. 그래 놓고서도 그쵸. 이제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? 아니 지가 좋아서 나한테 한 거지. 내가 언제 일 시켰냐 이거지. 진짜 딱 고구마 한 100만 개 먹은 느낌. 자기가 다 시켜놓고. 예,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네가 좋아서 예, 했잖아. 예. 속이 터지는데 이런 가스라이터로 불리는 가해자들을 네.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제가 다 뭐 정답은 아니겠죠. 근데 저는 이제 살인이나 강력범죄도 연구하지만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심리적 관련된 거 연구를 좀 많이 하거든요. 심리, 왜 그러면 네. 탐정들도 제가 교육을 할 때 고객도 심리를 알아야 되고 네. 왜 탐정한테 찾아오는 사람 절실하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알아야 절실하죠. 되고 그다음에 그 탐정이 조사해 갖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나쁜 과정을 갔을까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조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결과물도 잘 나오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도 제가 연구 쪽으로 지금 섹터를 본다면 첫째는 뭐냐면 급친이라고 그러죠. 요즘 용어로 급격하게 친해지는 케이스 있잖아요. 되게 위험해요. 의심해봐야 되겠네요.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친이 다 가스라이팅은 아니에요. 그쵸. 네.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갑자기 친해지는 과정이 얼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게 생기잖아요. 그럼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잘해주면 받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. 인간관계는 9대1이라도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게 맞아요. 네, 중요하죠. 내가 밥을 9번 사면 이 사람 한 번 사야 돼. 커피라도. 그게 맞잖아요. 그쵸. 근데 일방적으로 잘해요. 그거 위험하잖아요. 수상하다. 이게 문제란 얘기죠.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시간 빼앗기 있잖아요.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돈을 빼앗는 건 나중 문제고 내가 이 사람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는데 내일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려를 안 해줘요. 내가 이번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출장 가지 마 나랑 놀아 이렇게 얘기하거든.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네요. 일방적인 분들. 가장 중요한 거는 지인들이 있잖아요. 지인들한테 두세 명만 보여주면 알아요.
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요. 그쵸. 이게 되게 그죠? 신기한 게 예. 친구들이랑 이렇게 연애 얘기하잖아요. 내 연애는 잘 안 보여. 근데 꼭 남의 그 연애는 남녀는 막 오지랖이 넓어가지고. 응. 되게 잘 보여요. 응, 응. 그래서 찌꺼나 친구들한테 잘하지. 보여주면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요. 예, 그러니까는 마이너리티 리포트하고요, 메조리티 리포트라고 있잖아요.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볼 때 다수는 이렇게 보는 걸 주요 의견이라고 하고, 네. 아,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하는 소수 의견이 있거든요.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스라이터들이 주변도 다 가스라이팅 해요. 네. 밥 사주고 하면서 다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수 의견은 똑같이 가스라이팅 돼요. 다수 의견자들은. 근데 소수 의견들이 있거든요. 네. 예, 아닌 것 같아, 얘.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같아. 저 소수 회사 의견. 너랑 같이 가봤더니 네. 이 무슨 이런 회사가 다니니 이게 네. 야 매출도 없는 것 같은데 너한테 월급을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하거든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 의견을 좀 진중하게 들어보는 이게 좀 필요하지는 이렇게 보입니다. 소수 의견도 배제하지 말고 진중하게 들어라. 네.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탐정분들이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을 돕거나 또 네.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네, 많아요. 네.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가정폭력 있잖아요. 네. 되게 많이 와요, 탐정들한테. 네. 왜 그러냐면 없어야 이제 되는데. 정서적 학대 있잖아요. 네. 때리면 차라리 이게 진단서라도 나오는데 아까 이게 뭐 경제적으로 이제 뭐 요즘에요 4인 가족한테 네. 부인한테 150만 원 주고 살려면 살 수 있어요? 못 살죠. 못 살, 쉽지 지금 않아요. 물가가 얼만데. 쉽지가 않아요. 물가가 이런데. 그렇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밥 먹고 뭐 가스비 내고 하고 다 쓰고 부인은 돈 10,000원도 쓸 수 있는 돈을 없는 거예요. 이걸 계산해서 주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분들이 용기 내서 오는 경우도 많대요. 용기 내서 가야 돼. 제가 이거 네.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신 차린 거죠. 이 상황에 대해서 보면 남편은 가서 막 술집 가서 술 처먹고 막 돈 왕창 몇백만 원씩 쓰고 부인한테는 네. 150만 원 갖다 주고 이런 개꼬라지 같은 경우가 있다는 어머, 얘기예요. 진짜 욕이 나오는데 예, 욕은 예. 할 수 없고. 두 번째는 네.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잖아요. 여길 네. 벗어나야 되는데 물리적 분리가 되면 그 다음에 흉기 들고 올 것 같으니까 법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아예 차단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. 이때는 그렇죠. 네.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사자가 모르거든요. 증거 수집. 네.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탐정님들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아예 이제 법적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가지고 이 손해를 내가 받겠다면서 공격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고용 쪽에 고용노동 전문 탐정들도 있는데 노무사님과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네. 회사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뭐 스톡 옵션을 줄게 잘 될 네. 거니까 1년 동안만 그냥 무상으로 일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. 네. 이런 것들은 사례 조사는 탐정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네. 생각보다 이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탐정 조사 사례들이 많고요. 네. 여기는 이제 대부분이 법률적 조치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네.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 같다 하시면은 모두의 탐정을 통해서도 네, 조합원들 이런, 많이 네, 계시니까요. 사연 네. 같은 거를 접수를 받나요? 초기에는 탐정이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명이 넘어가거든요. 넘어가는데 오, 네. 초기에는 이제 그 소수의 이제 경찰 출신이나 좀 약간 그 집약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약간 좀 불친절했어요. 네. 이게 한 3, 4년 전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탐정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들도 고객 관리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상담해 주신 탐정도 많아요. 돈 안 네. 받고. 돈 안 받고요. 예, 이게 중요해요. 네. 그러면 네. 사건이 온다고 다 사건화될 수는 없잖아요. 네, 네, 조사로 네, 진행할 그쵸. 수는 네. 없는 거기 때문에 왔을 때 진중하게 3, 40분 정도 얘기 들어주고 아 이건 변호사님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노무사님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방법을 알려주신 탐정들도 되게 많다는 얘기죠. 특히 우리 모두의 탐정 같은 경우는 얼굴 드러내놓고 탐정 활동하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. 자기를 공개하는 일이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네. 상담 요청하셔도 안 바쁘신 상황에서는 도와주실 겁니다. 네. 그래서 자기 피해는 자기가 구제하는 게 맞잖아요. 그쵸. 기다리지 말고 네. 네, 손 내밀어야 돼요. 네, 그래야지, 누군가 도움 네, 요청하셔야 돼요. 누군가 도와줄 겁니다. 예. 네, 오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정의부터 시작해서 가스라이터까지 알아보는 방법도 다 알아봤고요.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, 비슷한 상황, 사례에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탐정분들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. 이 방송을 보고요. 진짜
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 선생님도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돼요.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. 네,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내 당해봤는데 얘긴데 저도 라는, 당해봤어요. 네. 저도 당해봤어요. 네, 사건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네. 네, 뭐 이미 당한 거 잊고 당하면 살아야죠. 어떡해. 뭐 까먹고 어떡해요. 살아야지. 네네네. 저도 당했는데 뭐.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꼭 손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